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이후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의 석상이 철거되고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동상을 소개합니다. 사상구 동순방이 감전동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군은 동순방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 민원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준공식을 가진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의 정식 개관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공사 대금이 체불된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이후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부산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전국 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초단체 모두 동참한 첫 사례입니다. 대구시가 시행 이후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침체할 것이란 우려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일인 일요일 29%, 휴무일인 월요일 37% 등 평균 34%의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주차장 공유와 전통시장 물건을 입점시키는 등 대형마트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 상공회의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인식조사에서도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온라인 유통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또 쿠팡이나 이런 세복 배송을 하면서 전통시장도 어렵고 대형마트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완화돼 가지고 서로 이제 상생을 하자 이런 기류가 많이 퍼졌습니다. 업무 효율을 그거를 이제 평일로 돌리고 하니까 서로 양쪽에서 다 좀 더 좋은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영업 부진으로 잇따라 폐점하는 등 오프라인 상권의 위기 속에 유통업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에는 임진왜란 때 외적과 맞서 싸우다 순직한 윤흥신 장군의 석상이 있는데요. 지난해 석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 부산 다대진에 있던 윤흥신 장군은 1차 침범한 왜군을 무찌르고 다음 날 2차 공격에 맞서 싸우다 숨졌습니다. 장군의 흔적은 다대진성이 있던 사구의 제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981년 동구 초량동에 석상을 건립해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석상이 철거됐습니다. 기존 동상은 계속적으로 녹물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갈라진 현상이 있어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이제 시비 조금을 교부받아가지고 동상으로 재건립하게 됐습니다. 재건립된 동상은 기단을 포함해 높이가 11.4m에 이릅니다. 좌대를 뺀 동상의 높이만 3m가 넘습니다. 장군은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왼손엔 활을 들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있습니다. 장군의 복식과 무구는 전부 고증을 거쳐 당시 기준에 맞게 재현되었고 특히 갑옷은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찰갑을 재현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 동상에는 처음입니다. 동상 뒤편엔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벽화도 건립됐습니다. 기존 석상에 있던 건립문과 명패는 따로 떼내 안내문 옆에 설치했습니다. 이 동상의 제작 기간은 11개월, 6억 원의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제막식을 갖고 장군의 넋을 기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에서는 구청장의 동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을 돌며 지역 현안을 챙기고 또 풀어야 할 민원은 무엇이 있는지 경청하는 자리인데요. 감전동과 덕포 이동에서는 어떤 민원이 이어졌는지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추운 날씨 속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구청장의 동 순방에 맞춰 풀어야 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셈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다음 날 덕포 이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동 순방은 한 해 구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동 순방은 주민과 심도 있는 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민과의 공감 토크 형식이 눈에 띕니다.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도 쏟아졌습니다. 그 노숙한 사람들이 무선 취식하고 방류하고 쓰레기 투기하고 아주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요양병원 골목이 색골목인데 거기 오르막길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통행하는 주민이 또 미끄러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도 즉답을 내놓으며 생활 민원부터 우선하겠다는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전동을 시작으로 올해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선 사상구. 동 순방은 자연스레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1관은 하루 이용객이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이용객이 늘면서 국민체육센터 2관을 추가로 건설했고 지난해 말 준공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식 개관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착공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가졌던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시비 91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211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 이후 하자보수만 거치면 곧바로 시설을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를 맡은 A건설업체가 연락이 두절된 데다 A사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도 체불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5억 9천여만 원의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적은 좀 처음이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 개관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남구청은 체육센터 건설 관련 경쟁 입찰 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적격 심사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A건설업체와 계약한 사업비 74억 9천여만 원 가운데 준공금 2억 7천여만 원을 제외한 74억 2천여만 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아예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그 대금 체불에 대한 해소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연락이 적극적으로 좀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은 수영장 25m 레인 6개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개관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노동청장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그리고 민간재해예방기관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온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유아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2022년 10월부터 5개 교육지원청에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전담 순회 영양교사를 1명씩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식단 작성과 영양관리, 위생 컨설팅, 학부모 교육 등을 지원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특산물 하면 대저토마토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일명 짭짜리 토마토로 유명하죠. 겨울을 나고 있는 토마토의 수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설 재배가 정착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농가 소득도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대저토마토 수확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대저동의 한 비닐하우스. 긴 넝쿨에 빨강 초록의 단단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9월에 파종한 대저 토마토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토마토 수확, 2월부터 본격화하는데 수확 시기는 매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 5년 전 현대화한 시설에서 재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겨울철 생장의 크기가 작고 과육이 단단하면서 신맛과 단맛, 짠맛을 고루 느낄 수 있는 것이 대저 토마토의 특징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때문입니다. 겨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온도 기온차가 많이 나면 당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거든요. 토양 자체에 염분이 좀 많아요. 대저 토마토의 시설 재배가 자리 잡으면서 재배 농가는 7년 사이 18%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 역시 31% 증가하면서 매출도 2017년 420억여 원에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624억여 원으로 45% 급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20대에서 40대 청년 농부만 8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사과배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체 농산물로 토마토의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분위기라며 지역에선 상품 다변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상품성을 다양하기 위해서 2.5kg가 지금 주출하지만은 1.8kg라든지 1kg라든지 500g, 10% 포장이라든지 해서 다양화해서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시설 원예의 발상지인 부산 대저동, 2012년 지리적 표시제를 취득하고 매년 대저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토마토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형 늘봄 프로젝트를 통해 새 학기부터 학교 안에 또 하나의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 운영 분리에 환영하면서도 돌봄 공백 해소만이 저출산 극복의 해법이라는 접근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보육과 방과 후 교실을 결합한 부산형 늘봄 교실을 전면 도입합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행정지원본부가 교사 배치 등 늘봄 교실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보육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등 양방향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저출산을 좀 타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 교실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이 당장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키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교실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산에는 특수학교 부족으로 특수학교로 갈 상황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중증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다수인 특수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육보다 개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증설에 대한 것은 논의가 크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비해서 현재 가수요 정도에 그치는 돌봄 교실에 대한, 늘봄 교실에 대한 공간의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국 교사노조는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서희초 진상규명과 교사 고소 규탄, 돌봄 지자체 책임 운영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발달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오태원 북구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건데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북구와 강서구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모의 죄라면 장애인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청장은 곧바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4일 오전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나타났고 호성이 오갔습니다. 돌아가는 세상들이 금방 순식간에 퇴행을 겪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아이가 이제 돌아다니는 일상 안에서 혐오가 만연하는 일상이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참석한 발달장애인의 호소에는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대못박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마 주십시오. 오 청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자신도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라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은행을 신중히 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 청장은 사과에 앞서 두 차례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긴급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회는 오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장애인 정책 실천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 청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에는 주민들과 함께 500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그 나무 아래에서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리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쌈질공원 중간에 우뚝 서 있는 나무. 사상구 감전동을 500년 가까이 지켜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해마다 이맘때 주민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정성껏 차려진 음식에 두 손 모아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내려오던 고유 행사입니다. 당산보전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마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감전 당산제. 사상구는 지역의 고유 문화와 역사를 잊지 않고 보존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산제를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전통적인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서로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가 나타나 시민을 물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멧돼지까지 출몰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2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애완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에게 얼굴을 물린 겁니다. 강아지가 누워있는 걸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제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희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강아지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저희 강아지가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 이거 말려야겠다 해서 잡는 순간에 강아지가 돌아가지고 제 얼굴을 물었거든요. A씨는 병원에서 무려 50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흉터 제거술 등으로 6개월을 더 치료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200여만 원,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국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사고 당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을 찾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가지고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약과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난 21일에는 같은 들개에 다른 애완견이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자 부산진구청은 국민에게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 되고는 북카페 애견 동반 좌석이 있어서 한 번씩 이제 거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문자 받고 난 뒤에는 북카페 쪽은 안 가고 있어요. 구청은 들개 포획을 위해 공원에 2개의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20여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부산시민공원의 남이문 쪽입니다. A씨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유기견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 화지산과 연결된 숲속 북카페인 것으로 볼 때 유기견은 부산시민공원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은 들개가 공원을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 곳곳에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원 인근에선 야생 멧돼지도 출몰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5일 강서구 장학회가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고등학생 37명, 대학생 22명 등 모두 59명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또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친 학생들이 선발됐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2010년 설립된 강서구 장학회는 자본금 36억 원을 바탕으로 매년 1억 원가량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오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시철도 구포역에서 북구 노을 야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열린 사진 공모전을 통해 입선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낙동강 철새와 금빛 노을 브릿지 야간 조명, 무장의 숲길 노을 등 다양한 북구 풍경 23점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